그렇게 하죠의 2021-5312 이상규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in Cardiology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논문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논문 제목, 논문 저자, 저널, 그리고 발행 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트로덕션을 발표하자면 키워드는 AI가 머신러닝이고 심장학에서의 AI가 머신러닝의 적용 그리고 앞으로의 심장학에서 AI 역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왜 심장학에서 AI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환자에게 더 빠르고 맞춤화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풍부한 데이터 기술의 임상 도입 그리고 미래의 데이터는 의료 환경 내에서만 수집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과도하게 범람하고 심장 전문의의 효율성을 확장하는 데 AI가 필요합니다. AI가 머신러닝은 통계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통계와 AI가 머신러닝은 크게 다르지 않는데 목적에서의 차이점을 보입니다. 통계는 표본 또는 모집단 매개 변수에 대한 추론을 수행하고 반면에 AI가 머신러닝은 데이터 구조를 알고리즘으로 표현하고 예측 또는 분류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통계적 추론은 여러 가지 강력한 가정이 필요한 데 반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기본 데이터에 대해 많은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통계적 추론의 가능성을 방해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측 및 분류에 더 정확합니다. 또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변수 간의 복잡한 관계를 포착하고 사용할 수도 있으며 demographics, laboratory values, and vital signs를 통해 연구자들은 다양한 알고리즘이 로지스틱 회귀를 임상적으로 의미하는 정도로 능가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러닝의 종류에는 unsupervised learning과 supervised learning이 있습니다. unsupervised learning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근본적인 데이터 세트의 변수 간의 기본 구조 및 관계를 발견합니다. 반대로 supervised learning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모델링하고 하나 이상의 범주 또는 결과를 분류합니다. feature selection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하자면 예측 모델링 전에 이루어지는 게 feature selection이고 어떤 변수가 예측 모델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어렵습니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관측값보다 독립 변수가 많을 때에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되는데요. Univariate significance screening or forward stepwise regression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데이터 세트에 적용이 잘 되지 않고 환자에 대한 일반화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약물은 다른 조건에 있는 경우에만 다른 약물과 유의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공학 머신러닝의 한계에 대해서 발표하자면 아무리 모델이 완벽해도 훈련할 때 데이터 세트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사례는 약 250가지의 변수를 연구해서 30일 재입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에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로지스틱 회귀보다 30일 재입원에 대한 가능성을 더 잘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재입원율에 영향을 주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 코딩하고 정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의공학 머신러닝의 한계는 부적절한 양분화라는 한계도 있는데 우측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1차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스타틴을 복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연구한 결과인데 이 연구에서 10년 심혈관 위험에 대해서 10% 인계값을 기준으로 등급화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 분법적 분류에 따라서 분류할 것이 아니라 개인화된 10년 위험을 기반으로 환자를 각각 치료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poor model calibration이라는 한계도 있는데 이는 희귀한 이벤트를 모델링할 때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는 전자건강 기록에서 심방세동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이 있는데요. 이 모델은 환자를 저위험군 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하는데
적당히 잘 수강되었으나 각 그룹의 예측 확률을 각각 너무 낮거나 너무 높게 잡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입니다. 2장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upervised Machine Learning Algorithms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하위 분류는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Regularized Regression입니다. 이 방법에서는 모델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추가 제약 조건을 거는데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는 심근경색이나 사망의 발병률을 예측하기 위해 단백질 측정을 임상 변수와 결합할 때 로지스틱 탄성순 회귀를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Elastic Net Regression입니다. 두 번째로는 Tree-based Methods가 있는데 이는 방금 발표한 Regularized Regression과는 상반됩니다. 이 방법은 적은 양의 변수에 대한 많은 관찰이 이루어질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사용하면 표본 데이터는 적합하지만 새 데이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는데요. 부트스트래핑과 매개입니다. 부트스트래핑은 각 의사결정 트리가 작성되기 전에 관측치의 무작위 샘플을 취합니다. 두 번째로 배경은 트리 구축 프로세스의 단계에서 무작위로 샘플링된 변수 하위 집단만 구축 알고리즘에 표시됩니다. 또한 이런 방법을 사용되면은 다수의 weak individual learners가 생성이 되는데 이 individual tree를 개인으로 볼 때는 매우 약하지만 함께 집계하면 매우 잘 수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다른 분야의 의료인들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함께 상담하는 효과와 비슷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심장 초음파 영상 분석 자동화에 이용됩니다. 방금 이 그림은 Support Vectors Machine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는 간단한 방법이고 복잡한 비선형 관계를 캐치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이진 분류 문제에서 SVM은 입력 관찰을 고차원 공간에 매핑하고 초평면을 구성하며 선형으로 두 개의 클래스로 분리합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SVM을 이용해서 혈장대사 산물 수준에서 90% 정확도로 스탠튼의 재흡착 예측을 한 연구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SVM 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SVM은 이분법적 결과에 대해 작동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문제점입니다. 또한 고차원 공간에서 변수가 많은 경우에는 계산이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Un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발표하겠는데 하위 항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이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로 배열된 뉴런입니다. 이 네트워크 속에는 히든 레이어가 있는데 히든 레이어 속 뉴런은 입력 뉴런을 촉발할 만큼 충분히 큰 값을 전달할 때 활성화되고 이때 활성화된 뉴런은 최종 출력 레이어에 도달할 때까지 다음 뉴런의 레이어에 계속 값을 전달합니다. 우측의 그림은 뉴럴 네트워크를 시각화하는 그림입니다. 다음에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딥러닝 모델은 다수의 히든 레이어를 지닌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딥러닝 모델은 히든 레이어 속 뉴런에 의해서 데이터가 수상화됩니다. 또한 딥러닝 모델의 결과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 또는 SVM에 대한 입력값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딥러닝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뉴런의 설계 방법에 대해서 CNN과 RNN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면 CNN은 연결된 신경망과 유사하고 이미지 또는 신호를 통해서 로컬 커넥티비티를 보입니다. 또한 비선형 활성화 함수와 관련이 있고 추상화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RNN은 음성 및 언어와 같은 순차적 데이터에 적합하며 이전에 관찰된 데이터의 이력에 대해 메모리를 포함하는 추가 숨겨진 상태 벡터로 구성됩니다. AI 적용에 대해 제한 요소에 대해 발표하겠는데요. 딥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의생명 데이터 획득 비용이 많이 들며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장학과 딥러닝의 관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심전도 이상 감지에 CNN이 적용되었으며 아래 두 가지 연구에도 CNN과 RNN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unsupervised learning에는 레이블이 지정된 관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통적 통계 방법에서 파생되었는데 전통적인 방법과 다르게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더 작은 가정이 필요합니다. 심장학에서 대부분의 질병은 궁극적인 질병이 나타나기 수십 년 전에 발병할 수 있는 느리고 이질적이고 복합적이며 만성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일 질병 개념의 하위 유형을 학습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위 유형을 다르게 학습하고 치료하여 결과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심장학에 unsupervised learning을 적용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unsupervised learning에 대한 두 번째 연구 결과인데 첫 번째 연구 결과의 경우에는 topological data analysis라는 unsupervised learning을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 연구의 경우에는 박충률이 보존된 신부전의 질병 하위 유형을 식별하기 위해 다양한 클러스터링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해서 발표하겠는데요. 이러한 알고리즘은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하며 입력 데이터와 최적화의 대상의 결과만을 제공하고 알고리즘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특정 시간의 에이전트로 구성됩니다. 데이터 누락 문제를 극복하며 어떠한 결정의 불확실성을 정량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로 reinforcement learning을 적용한 사례로 구글의 연구 그룹은 바둑에서 세계 챔피언을 이기기 위해서 강화 학습 모델을 훈련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논문을 읽고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는데요. 심장 전문의는 다른 많은 전문 분야에 비해 환자에 대한 더 풍부한 양적 데이터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AI에서 가져온 기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환자의 데이터 양이 계속 증가하고 새로운 생물의학 데이터가 생겨남에 따라서 자동화된 알고리즘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unsupervised learning을 적용하면 환자의 병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특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나은 치료 선택과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의사가 훈련과 경력을 통해서 습득하는 생리학 및 임상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전문 지식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사는 이러한 모델을 적용할 위치와 해석 방법을 결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보입니다. 이상으로